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13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보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고 제가 요거는 휴방을 가져가는 날에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는 총 4가지 경기, KBL 하나, WKBL 하나, KOVU 2가지 경기까지 4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오늘도 열심히 분석 준비해 왔고, 저의 분석 멘트와 이제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은 결과가 다들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관장이랑 KT 경기 먼저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양 팀 다 이제 플레이오프권에 들어와 있는 뭐 나름 강팀과 강팀의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즌 홈팀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팀 색깔이 어떻죠? 수비에서의 강점이 명확한 팀인데 경기당 실점이 71.56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최소 실점 1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2.5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위. 최대 강점이 뭐냐면은 뭐 박지훈이라든지 문유현이라든지 박정웅이라든지 아반도까지 변준영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데스라든지 높은 에너지 레벨, 뺏는 수비에서의 강점,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 정관장이 2점 라인에서에 대한 야투 시도에 대한 억제라든지 아니면 이번 시즌 2점 허용률도 47.2%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한승이라든지 오브라이언트라든지 김종규라든지 골밑 수비가 막 엄청나게 좋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뭐 박지훈, 문유현, 박정웅, 아반도가 타이트하게 수비 가져가 주면서 포스트로서 볼이 투입되는 거를 최대한 지연시켜주고 아니면 앞선에서의 스틸이 나와주고 이런 빈도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2점 성공률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강점이 있죠. 그리고 반면에 원정팀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결장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카블라만부터 하윤기, 한희원, 뭐 문정현까지 빠져있는 구간에다가 데릭이라든지 아이제 힉스도 고점을 찍고 최근에 좀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나머지 뭐 윙 자원들도 야투에 대한 감각이 좋지 않고요. 강성욱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유영과 아반도의 수비에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KT가 직전 삼성을 만나서 연장까지 가져가는 끝에 104대 101로 경기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3연패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최근에 KT의 경기력은 좋지 않은 구간이라는 점, 실점률이 너무 높고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또 올라가는 추세고 공격으로 화력으로 메꿔주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윌리엄스라든지 힉스가 조금 내려와 있는 구간에다가 나머지 스팟업 자원들도 야투가 터지지 않고 있는 부분, 강성욱이가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에는 정관장의 수비가 좀 부담이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트 오펜스 위주로 양팀 다 공격을 풀어갈 것 같은데 관장이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에다가 야투 에버리지까지 유지해주면서 KT의 야투를 조금 억제해줄 수 있는 경기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정관장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관장 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T의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지는 않을게요. 조금 낮게 잡겠습니다, 저는. 자, 참고들 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이랑 BNK 썸 경기 살펴 보도록 할게요. 삼생 썸 경기 살펴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어떻게 소개를 드리고 싶냐면은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고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홈팀 삼생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정립하고 있는 구간이고, 특히나 직전 신한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하나은행전에서는 10점 차 이상 마진을 남겨주면서 압도적인 경기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물론 뭐 미유키라든지 윤혜빈이가 출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뭐 최근에 배이윤과 이제 이주연이 가져가는 투맨 게임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에라의 림 어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유림이라든지 조수아의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효율이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벤치 구간에서 뭐 김아름이라든지 뭐 나머지 자원들도 괜찮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삼생이 외곽에서의 야투 횟수를 점점 줄여주고 있는 추세에다가 성공이 잘 안 나오긴 해요, 외곽에서는. 다만 이제 포스에서 많은 야투 시도를 가져가고 있고 많은 자유투를 또 시도하고 있고 성공률도 준수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BNK 썸입니다. 썸이 최근에 몇 연패죠? 썸이 최근에 5연패예요. 그래서 동일기간 보시면 평균 득점이 58.4득점에다가 실점이 70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다? 마이너스 11.6이 찍히고 있다. 경기를 내어주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경기 자체를 비비보지 못하고 조금 무기력하게 지는 이런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기분이 많이 나쁘거든요, 사실. 뭐 여전히 안혜지라든지 이소희라든지 박혜진이라든지 소니아까지 고점이 높은 슈터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슛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 3점 성공률이 29.69에서 최근 5경기 22.4까지. 2점 라인 야투도 39%까지. 게다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썸이 야투에 대한 기대값이 좀 떨어진다는 리스크까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썸이 공격도 문제지만 수비도 문제예요. 배윤을 누가 막아줄 것이냐, 이에라린을 누가 막아줄 것이냐. 자, 실제로 이번 시즌 썸은 2점 라인에서 상대에게 가장 많은 야투를 허용하고 있는 팀이고요. 2점 허용률은 46.7%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에서 압도적인 꼴찌를 또 기록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2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 46.7%. 리그 전체 압도적 꼴찌. 자, 그래서 이거 봤을 때, 뭐, 상성이라든지,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경기장 컨디션까지도 삼성생명에게 조금 유리하게 저는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종합해 봤을 때, 삼생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 경기라든지, 다운템포에다가 썸이 득점에 대한 기대값이 높지 않은 경기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이 좀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종합해 보면은 삼생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농구 다 살펴봤고 배구 넘어갈게요, 형님들. 조멍구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크나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배구 보시죠, 배구. KB 손해보험이랑 삼성 화재 경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양 팀 다 흐름이 안 좋아요. 흐름이 조금 안 좋은 팀들이고, 손보가 최근에 몇 연패? 3연패 구간에다가, 삼화가 최근에 몇 연패? 6연패 구간이죠. 그래도 이제 홈팀 손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경민대 체육관에서는 그래도 이제 경기력이 괜찮았거든요. 추천 감사합니다. 총 13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8승 5패, 뭐 승률이 61.5%, 뭐 아밋이 16일 이후에나 입국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비에나 나경복, 임성진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는 3화 대비했을 때 밸류가 더 높은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에나 여전히 최근에 괜찮고요. 나경복이도 이번 시즌 커리어 거의 로우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약간 반등하는 모습. 임성진은 여전히 좀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순수 밸류에 있어서는 손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손보가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뭐냐고 한다면 일단 최근에 서브가 되게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5라운드 들어와서 총 3번의 경기를 가져가는 동안에 세트당 서브 성공 개수가 1.67개, 동일 라운드에서 압도적인 1위. 반면에 원정팀 3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리시브가 많이 흔들립니다. 뭐 시즌 평균 리시브 성공률이 34.32%를 리그 전체 6위 팀인데 최근 3경기에 있어서는 30.05%까지 점점 더 떨어지는 추세. 뭐 이윤수라든지 김우진이라든지 이유진이라든지 이런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밸류 자체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 수비도 많이 아쉽고 이런 리스크들을 가져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제 블로킹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디그가 또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정에서는 공격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KB 손해보험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좀 저득점에 대한 양상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 KB 손보의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KB 손보 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이랑 도로공사 경기 살펴볼게요. 현대건설, 도로공사. 자, 이 매치업은 제가 양 팀의 좀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홈에서 되게 강점이 있는 팀들이거든요. 실제로 이번 시즌 양 팀이 총 4번의 맞대결을 가져갔었는데 4번의 경기 모두 홈에서 경기를 가져간 팀이 승리를 가져갔었어요. 자, 홈팀 현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한데 뭐 칼이라든지 양효진이가 여전히 부상에서 100% 컨디션은 아니고요. 정지윤이가 시즌 아웃이 됐는데 이예림이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좀 기복 있는 모습. 김고랑님 추천 감사합니다. 다만 오늘 경기는 홈에서 경기를 가져가는 경기인 만큼 조금 더 밸런스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성공률이 잘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값 정도는 좀 설정을 가져가고 싶긴 하거든요. 자, 반대로 원정팀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마라든지 강소희, 타나차라는 삼각편대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다만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이 41.69%, 리그 전체 1위 팀인데 최근 3경기에서는 38.9%까지
평균 이하로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게다가 이제 도공이 원정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더욱더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니만큼 오늘 과연 도공이 화력전에 있어서 현대건설보다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라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어느 한 팀이 어느 한 팀을 일방적으로 이겨내는 느낌보다는 약간 옥곽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옥곽 느낌이 조금 나는데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은 현대건설이 역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현건의 프랜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현대건설 프랜 또는 다득점 가능성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4가지 경기는 전부 다 분석을 진행해 봤고요.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이제 오늘까지 하시면 거의 이제 뭐 설날 연휴 다들 들어오시죠? 그래서 뭐 다들 고생 많으셨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저는 이제 분석을 웬만하면 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제가 이제 못 올리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이틀 3일 정도는 못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하셔서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탑4에 대한 경기들 또 체크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다들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